자, 공부합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비는 어느 때 오는 비가 가장 좋죠? 비는 봄비입니까? 가을비입니까? 그래요? 근데 비 오는 날에는 상대방 보고 웃으면 안 됩니다. 비웃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 올 때는요, 상대방 보고 막 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눈은 튑니까? 자, 이렇게 좀 분위기로. 자, 세번, 자, 두 번째, 자, 입문과정 하답시다. 자, 오늘은 07번으로 나와 있는 가산세부터 보도록 하죠. 자, 07번에 가산세, 08번에, 아니, 뭐야? 8번이 어디 갔어? 07번에 가산세, 09번에 가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워낙 그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숫자도 하나 빠뜨렸네요. 그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가산세하고 09번의 가상금, 그 틀을 한번 보고 영어적으로 지금까지 무척 중요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적으로도 역시 관련이 있고, 그래서 확인하면은 가산세, 가상금을 정리할 때 저는, 자, 이게 흐름이죠. 화살표로 흘러갔으니까, 그랬을 때, 자, 앞에 점을 찍어서, 신고, 납부라고 하는, 자, 부가징수 방법을 먼저 둡니다. 설명했지만은, 다음에, 자, 보통, 자, 징수. 이한 방법에서, 자, 세금이라고 하는 부가징수 방법에 있어서 크게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고, 보통 징수한 세금은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신고, 납부는 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권 중에 하나인 납세 의무자가, 자, 우리가 세금에 대한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럼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걸 과세 표준이라고 했고, 세율을 곱한 게 세액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의무자가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그 말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의무자가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 징수한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국가라든가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이, 자, 세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할 세금이 있냐, 아니면 세무공무원,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징수한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가산세, 가상금의 용어를 또는 규정을 정리할 때 신고 납부하고 보통징수 사이에 가산세란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9번째로 나와 있는 가산금. 가산금은 자, 보통징수 다음 쪽에, 그러면은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영어적으로 좀 비슷해서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틀을 보면은, 자, 가산세, 가산금이 같이 정리 안 돼 있죠. 칸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야, 영어적으로도 다르고 규정이 다릅니다. 적용 법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혼돈하냐면, 우리가 지금 세법, 세금 공부잖아요. 세금 공부니까 가산세, 가산금이니까
투를 합치면 가산세금이잖아. 가산이라는 말은 공통이고,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또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고서에도 보게 되면 고서 보면은 가산세 가로치고 금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 그 규정에 대한 고서의 칸을 따로 만들으니까는 가산세, 가산을 같이 한번 기록하려고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산세고 가산금은 같은 거구나. 천만의 말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표현을 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틀을 잡으면서도 가산세 앞에 있죠. 가산금 뒤에 있죠. 그래서 제가 영어적인 설명을 더해 나가겠지만은 항상 제가 기본 수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많이 살을 붙여갈 거 아니에요. 기본 수업을 할 때는. 자, 그 심화할 때는 좀 차이점들을 더 설명할 것이고, 그랬을 때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을 좀 틀을 잡아줘야 된다. 그럼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 가산한 금액인데 가산세란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여러 가지 그 법에 각종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 각종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산출한 금액에 세액에 더한 금액,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그래서 가산세 영어의 문장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의무 한 단어만 좀 기억해달라 그러면 가산세는 뭐냐? 의무를 생각해라. 그러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더한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겠다. 그럼 다시 정리했지만은 구분이니까 그러면 가산금이 뭐냐? 가산금은 고지서 발급으로 흘러갔죠? 그럼 가산금은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야만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산세는 고지서 발급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가산금은 고지서 발급을 하면서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 납부 기한이 며칠까지 세금을 내라. 그 기한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세액에 더한 금액이 가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에 의해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데,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럼 이걸 간단하게 가산세는 의무라고 이렇게 잡아놨고, 그러면 가산금을 정리할 때는 들어봤어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걸 뭐라 한다? 체납이라고 그러죠. 체납. 그러면 체납을 했을 때 가산금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산세, 가산금의 용어를 더불어서 시험적으로 용어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 어느 세목이 어떤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산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지, 이제 그냥 절차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영어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산세 하면은 의무, 가산금 하면은 체납.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흘러가니까 이 가산세는 적용을 할 때 뒤에 있는 가산금은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흐름을 안다면은 이 가산세를 적용을 할 때 저 뒤에 있는 체납했다는 금액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그 말이야. 기분 나쁘서 안 냅니다. 안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산세도
세금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의 일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는 겁니다. 해당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세목은 국세, 지방세, 종목을 줄여서 세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A라는 지금까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A 세금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절세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절세. 탈세가 아니라 그러면 절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산세를 아는 겁니다. 가산세를 알므로써 절세 방법이 있는 그 말은 가산세 부담을 안 하는 것도 가산세를 부담 안 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도 세금의 일종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세목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세법상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영어는 다 정리했어. 그런데 실제로 간단하게 가산세에 대한 적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의무 중에 다양한데 자 가산세 앞에 뭐가 있죠? 신고 납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신고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겠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도 있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의무는 신고, 납부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가산세 의무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만 염두에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고 의무를 다 하면은 가산세라는 걸 적용할 필요가 없겠지. 의무 다 했으니까. 납부 의무를 다 했으면은 가산세 의무가 없겠죠. 그런데 신고 의무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가 있더라 그 말.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불성실 가산세란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 붙였죠? 그러면은 가산한 금액인데 자 성실하게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는데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는요 동시이행 의무가 아니에요. 신고 의무는 신고 의무고 납부 의무는 납부 의무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뭐 인문과정에서는 이 틀만 좀 보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 세목과 그에 따른 가산세율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가산세를 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신고 불성실에도 신고를 다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 이걸 줄여서 무신고라고 그래. 신고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수가 있죠. 이런 걸 과소신고라고 그래. 자, 신고를 하지 않았어. 적게 신고를 했는데 허위계약서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할 경우 있어. 부정한 방법에서 이럴 경우를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편해졌어. 국세와 지방세의 과거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신고에 따른 가산세율이 국세, 지방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 말해서 무신고는 세계 20%, 과소신고는 세계 10%, 부당신고는 세계 40%.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 하면은 자 이제 인문세도 보면은 지방세, 가산세 설명 나와서 적용도 나오고 국세, 가산세 나오고 적용도 나와요. 자 하지만은 가산세가 뭔지 그리고 오히려 흐름을 봐서 시험적인 중요한 뭐냐면 신고 의무,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할 때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흐름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서 흘러가야겠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래 의무자가 신고무, 납부물을 다 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의무를 다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산세라는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러면 가산세 세금을 좀 더 해서 그걸 보태가지고 전화 걸겠어요? 찾아가겠어요? 고짓을 보내야지. 고짓을 보낸 게 뭐다? 보통 징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납부한 세금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걸 적용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이게 매회 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시험 문제 안에 들어있어. 가장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런 흐름 절차를 아신 분은 암기할 게 아니잖아요. 문장 읽어가면서 신고무 납부물 다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 신고무 납부물 다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라는 걸 적용을 해서 고소 날라오겠구나. 이런 흐름을 알아두면 구분이 쉬워지는데 그냥 암기하다 보니까 문장도 2줄, 3줄 길어.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면 문장만 암기해. 그러니까 그게 오래 기억이 될 수가 없지. 시험장 가니까 어떤 때는 맞아, 어떤 때는 틀려.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처음부터 개념이 안 서서 그래. 그래서 시작부터 했지만 항상 무척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가 칠판에 뭐 20%, 10%,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10,000분의 3 이런 걸 지금 정리할 단계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서 과정, 기본 과정, 심화 흘러가면서 100% 접목시켜줘. 그리고 모든 세목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고지서 발부부터 시작하는 세금이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을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징수한 세금이 있거든. 그 말은 여기서 시작한 세금이 있거든. 앞에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징수한 세금에는 앞에가 없어. 보통 징수한 세금은 가산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중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세목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세목이에요. 여러분 집 사고 땅 사면은 집 사고 땅 산 사람이 취득세 의무가 있어요. 땅 사고 집 샀으니까 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힘드니까 법무사 찾아간 거 아니에요. 대리시킨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원래는 의무자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재산세는 여러분이 가 신고 안 해. 7월달, 9월달이면 또 날라왔네. 또 나왔네 고지서가.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가 스타트야. 그래서 앞에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간혹 나오지.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다 그 말.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열심히 암기합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연한 건데 여기서 시작하니까 앞에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해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안 그래요? 여기서 출발해도 여기서 올 수가 있지.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가산세 및 가상금이 적용될 수가 있지. 흘러가야 되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가산금은 적용시면 가산세는 규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재산세든 취득세든 간에 고서가 발급을 해서 징수를 해야 돼. 그런데 자, 그 고서를 발급을 해서 체납을 하면 가산금이란 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서를 받아보면은 납기 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있거든요. 그 납기 내 금액은 기한에 내는 금액이고 납기 후 금액은 3%가 보통 금액이에요. 그 납기 낼 금액에. 왜? 우리 일반 가상금률이 체납액이 3%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 체납 3%야. 그런데 그걸 딱 납기 후 금액은 한 달을 줘. 한 달. 항상 기한을 보면 만약에 7월 말까지가 납기의 금액이었다. 그건 8월 말까지가 납기 후 금액으로 써 있어. 왜 그러냐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체납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더 보태는 것들이 있어. 이런 걸 중가상금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체납할지 두 달씩 모르니까 그러면 한 달 내 체납을 하면 어떤 일은 3%만 붙어. 한 달이 지나야 문제 생긴 거야. 그래서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구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상금률은 체납액의 3%, 중가상금은 가상금에 다시 가산한 금액으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달 1.2%씩인데 60개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 중가상금은 모든 체납의 정해라. 지방세는 30만 원 넘어야 되고 국세는 100만 원 넘어야 중가상금이 적용이 돼. 아, 그런 걸 제가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암기하시오? 기억도 안 돼. 오히려 그럴 바에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상금 이런 틀을 잡는 게 더 중요하고 영어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이제 본격 공부에 나갈 때 영어를 아니까 개념을 아니까 그 영어 개념 시험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규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를 딱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지. 그 기본적인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게 뭐지? 왜냐면 여러분이 세법만 없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과목도 많은데다가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수업 시간에 듣고 좀 쓰니까는 뭔가 좀 들은 나중이니까 이게 세법 내용인지 이게 공법에서 나온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또 세법서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요? 짜증납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잘못 공부하고 있나? 뭔가 능률이 없어. 공부는 좀 능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공부는 하는 만큼 좀 능률이 있었고 좀 비례적이 돼야 되는데 아니 많은 시간 투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본인 스스로 봐도 그렇게 실력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 두 달 지나 또 2달. 대부분 2달 과정이니까. 또 반복이 돼. 그럼 또 새로 마음을 먹어.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어. 한 주, 두 주 또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 짜증나. 좀 등한시에 또 2달 홀딱 지나가. 그게 바로 이제 1, 2월, 3, 4월, 5, 6월 지나고 나면 이제는 여름 때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만 급해지지. 그러다 보니까 막 하려는데 이제 아니 같이 공부 시작한 사람 옆에 사람 보니까는 모의고사 봐도 점수도 잘 나오고 많이 안 것 같은데 보니까 같이 공부 시작했는데 나는 머리도 멍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됐는가? 안 돼. 그러면 말은 않지만요 더 짜증납니다. 이런 게 상대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공부를 못하면요 괜찮아. 근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말은 않지만은 같이 공부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점수도 잘 나오고 잘된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말을 안 치. 왜? 쪽이니까. 집에서 속으로 막 속 타지. 왜 난 안 될까? 그런 분들은 가장 큰 문제 뭔지 아세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뜨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진짜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를 대부분 잘하신 분은요. 방법론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의 방법론을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 오면서 그걸 제가 지금 지난주도 한번 몇 번 언급했었고 세법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 가산세, 가산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에 한번 영어를 한번 적어봤다. 마무리 정리. 가산세는 의무, 가산금은 체납.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다음 이제 납세. 자 10번에 보면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면세점, 자, 소액징수 면제. 자, 무척 중요한 용어면서도 또한 시험적으로 자주 보이는 규정입니다. 자,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에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재산세라는 세금에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적 언급이 잘 된 거예요. 왜? 취득세나 재산세가 핵심 세금이니까. 그런데 용어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면서 연관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영어로 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면세점이란 세금을 면해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점을 면세점인데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 대상서 제외 빼버린 것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뭐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이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대상서 제외 빼버린 것을 면세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소액징수 면제는 말 그대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소액징수 면제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비 절감 등을 위해서 뭘 절감? 징수비 절감 등을 위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용어적으로 면세점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소액징수 면제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할 때 징수를 포기하는 것. 그럼 봐보세요.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은 다르죠? 그럼 과세 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 표준 그랬고 산출세액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의 세율 고반 금액이죠. 세율 고반 금액이 산출세액이었고 그래서 면세점은 과세 표준인 적용하고 소액은 산출세액의 의미로서 그래서 취득가에 재산세는 자 징수할 세액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50만 원 지금 또 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부과하지 않는데 그 취득가액이 뭐냐? 과표음이다. 그 말이에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든요. 집을 얼마짜리 샀냐. 집을 한 채, 두 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가액이 얼마짜리였냐. 또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게 과표예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짜리면 취득세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 그런데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거든요. 그러면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거든요. 2,000원 미만일 때는 특히 재산세는 고지서 발급을 한 세금인데, 아니 재산세를 계산하면 누가? 시자체 장이 계산해서 보니까 800원 나왔어. 재산세가.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800원 재산세가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돼. 800원에 그냥 줘버리고 말지. 시골 같은 데는 재산세 세액이 800원, 1,000원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800원은 징수하려고 고지서 인쇄해가지고 보내니 차라리 종이값이 더 아까워. 이러니까 징수, 그리고 그 종이값도 종이값이면은 그 세무공무원들이 800원을 징수하려고 여러 정말 업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차라리 그 징수 절감을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걸 소액징수 면제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50만 원 이하 2,000원 미만, 이건 지금 정리된 게 아니니까, 면세점은 과세 표준의 의미, 적용이. 자, 소액징수 면제는 산출 세액의 의미. 과표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세액은 과표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지. 이렇게 두 개념을 좀 구분해 달라. 자, 다음은 이제 4장에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무척 이것도 중요한 규정인데, 자, 저는 이 규정을 세금의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여자의 일생. 세금의 일생 또는 여자의 일생. 이름 우리 남자분들이 기분이 언짢으더라고. 그러면 또 바꿔. 남자 일생. 여자 일생이든 남자 일생이든 세금의 일생을 좀 보자. 그 말. 그 세금의 일생은, 자, 세금은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돼서 자, 납세 의무가, 자, 소멸하게 되더라. 그 말이. 소멸을 하게 되더라. 소멸.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이 과정을 흘러가게 된다. 당연히 의무가 일어나가지고, 자, 의무를 다하면, 그러니까 소멸하겠죠? 그럼 그 세금이 끝나는 것이고, 또 세금이 또 성립이 되면 또 소멸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있어서, 자, 이제 인문의 기초니까 용어부터. 그 의무의 성립을 뭐라고 하냐? 의무의 성립은, 자,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돼 세금 부과하죠. 그 과세 요건은 의무자, 물건, 표준, 세율, 네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 포지션,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더라.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 이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추상하니까는 정말 추상적이지 않아?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각 개별 세목에 따라서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를 딱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가 이때
이루어진다 하는 성립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영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의 성립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그럼 또 오늘 또 공지만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여론이 바꾸면 안 되지. 일단은 이해하지 말고 법에 규정 명시되어 있으면 종료하면 되는 거야. 먼저 받아주라고 그랬죠? 법대로 하라고 그랬죠? 따지기 전에. 그래서 많은 지방세 11가지가 있고 국세열 3가지가 있죠. 그런 세금들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 세금들에 따른 성립시를 다 규정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다 보면 머리 깨져.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5세금을 항상 먼저 잡아야 돼. 5세금 중에도 기본이 세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또 보면은 그 의무의 성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세금이 뭐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자,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죠. 그래서 지방세, 의무성립시하고 국세. 그 이외에도,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조제는 등록 면허상 더 있고 종합부동산세, 국세는 쌓았어. 근데 저는 그것도 줄여. 그러면은 자, 취득세라고 하는 지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물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해요. 자, 잘 봐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한 세금 아니 말 그대로 우리가 세금의 앞에 이름, 세목 앞에 이름 붙이는 건요, 근거 붙이는 건 아니에요. 취득에 따른 세금, 재산의 세금,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안 그래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데 취득하는 당연하겠지. 그런데 처음 정리할 때 과세 물건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요건이 충족됨으로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 우리가 취득이라는 건 다양한 물건을 취득하지.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세금을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공모전은 취득세, 과세 물건은 숫자로 13이야. 크게 13가지 물건들이 있어. 그 13가지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13가지 물건이 아니면 취득을 해도 세금은 의무가 없다. 그 말이야. 취득을 못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한다. 그럼 이제는 재산세.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해요. 자, 우리 세금 중에 매년 부과된 세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매년 부과된 세금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세금을 부과해. 매년 부과해야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 그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부할 때 과세 기준일 모르면 공부 못합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되는 날. 그 기준 되는 날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일이 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 그래서 6월 1일 대단히 중시됩니다. 6월 1일. 그러나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이런 성도 매년 부과하는데 6월 1일 아니에요. 지금 과세 기준 1을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가장 주의할 것.
양도소득세나 소득세죠? 그럼 소득세는 양도소득이든 소득에 내는 국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고, 재산세는 가지고 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발생한 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때, 이런 거 시험에 다 걸려든 거지. No. 여러분, 의무의 성립 맞아요.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발생이 될 때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소득이 발생할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오늘 또 소득이 있고 내일 또 소득이 있어. 그러면 지금 시세말로 저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한 때 의무를 성립시켜버리면 개념이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한 세금이니까 그러면 그 소득이 발생한 때 의무가 있어버리면 날이면 날마다 세무서 다녀야 돼.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그 소득이 발생이 된 소득을 조금 바구니에다 담아라 그 말이에요.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그 바구니째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 바구니가 뭐냐? 과세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따라 과세가 되거든요. 이런 걸 기간과세 세금, 기간과세 국세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바구니에 담는데 그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 그래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야 돼. 다 담았으니까. 그거 다 담은 게 뭐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을 바구니에 다 담아서 어깨에 메고 밀 때. 예, 메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소득세는요, 과세 기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12월 30일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2월 말일까지 열심히 벌죠? 그 열심히 번 소득을 바구니에 다 담아. 그래서 12월 연말에 딱 그런 바구니를 담아서 어깨에 메고 힘드니까 바로 1월달 못 와. 기본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그래가 5월까지 가는 거야. 힘드니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르거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지금까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서 얼마 많이 담았을 것 같아요. 어깨 딱 메고 힘드니까 5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그럼 5월까지 메고 와야 되는데 좀씩 떼놓은 게 있거든. 그 떼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뭘 세우는 거예요? 연말정산. 그걸 빨리 좀 그 부분에서 빨리 좀 정리해 주겠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그걸 과거에는 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것도 신고도 힘들어. 그래서 그걸 좀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이제는 세무서에서, 지금 법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 정도 걷어놨는데 이 정도 좀 더 내는 게 낫겠다. 더 내야겠다. 덜 내야겠다. 아니면 조정 좀 해라. 미리 그걸 좀 계산해 주겠다. 그 말이. 지금은 다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좀 납세 편의를 고려해서 일단 세무서에서 많이 전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일단 그걸 좀 보여주겠다. 그런 제도 지금 법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올라 있어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응? 편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소득세는 제가 이런데 이렇게 지금 정리해도 나중에는 소득세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딱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제 처음 생할 때부터 그래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관련 세금이 양도소득세잖아. 사실 양도소득세는요, 안 팔면 상관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런데 그 파는데 1월달에 팔든 2월달에 팔든 2월 중순에 팔든 12월달에 팔든 팔아라 그 말이요. 소득 있으면은 그것도 바구니 담아라 그 말이요. 바구니 담아가지고 바구니 다 끝났을 때 메고 5월달로 하라 그 말이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5월달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또 양도소득 따로 한번 빨리 정리해버리자. 빨리 정리해버려. 그래서 예정신고 제도를 드는 거야. 미리 정해놓고 시세말로 빨리 거두려고. 빨리. 왜? 부동산 팔았으면 돈 좀 챙겼잖아. 돈 챙긴 것을 다음 5월달까지 갖고 있으려면 다 써버리거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 흔들들 말하고 그래. 다 쓰기 전에 받으려고. 팔 때 기분 좋으니까 아니 부동산 팔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챙겼어. 거기 한 세금 한 1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챙겼으니까 100만 원 내려고 해도 그래도 돼.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벌어갖고 쓸 거 다 써서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좀 지나가지고 100만 원 내라고 하면요 엄청 크게 느껴져. 다 써가지고 이제. 기분도 안 좋아. 그래서 칩니까? 애정신고라는 걸 두는 것은 사실은 이제 확정신고 대 협력의무라고 그러는데 협력의무 누가 그래요? 취지는 그렇지만 강제. 그리고 또 법이 전환이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미리 내면은 좀 세금 깎아줬거든요. 안 깎아줘 지금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누가? 제가. 아니요. 국가가 나쁜 놈들이요? 나쁜 건 나쁜 거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정해가지고 연간 세수가 약 1조 늘었어요. 1억도 아니고 1조. 1조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개정시킨 거예요. 국민을 우롱해도 그런 우롱하지 말라고 그래. 그 1조를 제대로 썼냐 그 말이에요. 그걸 국민 1인당 얼마씩 주면 좋아? 1,000원씩 주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아니잖아. 누구 뒤에 주면 차든가, 엉뚱한 쓰든가. 그런 거 아니? 오늘도 괜히 감이 격해지네요, 이거. 언제보다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을 바구니에 담아라. 다 담는 던지나 다 담는 바구니 크기가 뭐다? 과세 기간이다.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합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렇게 의무가 성립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자, 의무의 확정은 과세 표준과세, 자, 또 나오네요.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더라. 핵심은요, 지금 보세요. 의무의 확정의 핵심 단어는요, 세액이에요, 세액. 과표와 세액.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세액이 뭐요? 과표의 세율을 곱한 금액. 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 이 세금 계산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이 될까? 확정 시기가 있어요. 확정 시기는 크게 신고하고 결정. 신고하는 때냐, 결정하는 때냐. 그래서 자,
이거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고, 누가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때 확정 세금이 있고, 과세권자 국가 지자체 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더라. 그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되거든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의무자가 부동산 취득을 하면 취득세 얼마인지 세액 계산을 신고하는 때 의무가 딱 확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세는 지자체 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때 세액을 산지에서 보내니까 장이 결정하는 때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신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냐 그 말이에요. 세금은 의무자 신고하는 때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냐. 자, 이런 의무의 확정은 세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구체로 언제 확정이 되냐. 의무자가 신고냐 의무자가 결정이냐. 사실 이것도 심화도 흘러가야 돼요. 아니 의무자가 신고하는데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신고 안 할 수 있잖아. 그때는 다 뭐로 가야 돼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오. 그건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말고 기본으로 세금은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있고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세금은 크게 구분이 되더라. 물론 오토메이션도 있어. 자동으로 결정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와 결정 이 두 시기를 좀 봐달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의무도 성립해서 의무도 확정돼서 의무가 없어져.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오늘 이것만 쓸 거야. 납부. 아니 세금을 내면은 끝나는 거 아니? 가장 기본이지. 이게 의무의 소멸의 사유 중에 대표인 것은 납부하는 거지. 내면 끝나는 거지. 근데 소멸 사유는 납부가 있고 충당이 있고 부가의 취소가 있고 제척기간 만료가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 있어. 자,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정리해 갈 거다 그 말이야. 인문사도 좀 이거 정리를 해놨는데 틀만 납부한다거나 충당한다거나 부가의 취소가 된다거나 제척기간이라는 게 만료가 된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때 의무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는 기본 심화할 때는 제척기간의 의미, 그 만료가 언제 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좀 후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무의 소멸까지 해서 세금 일생. 그래서 기본 좀 보자는 거죠.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으로서 정리가 되어지죠. 다음에 이제 당해세라는 게 있습니다. 당해세. 자, 당해세는요, 세목이 아닙니다. 세금의 종목이 아니에요. 당해세는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이 뭐냐면, 줄임말이니까, 당해세. 그 사이에 문장을 줄였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해세가 왜 필요하냐? 자, 부동산 경매처분 등에 의해서 처분해서 경락대금의 배당 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그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채권하고 세금과의 경합이 붙었을 때 세금이 우선할 것이냐 채권이 우선할 거냐 그 말이요. 그랬을 때 딱 법에 당해세라는 세목을 둬서 당해세는 항상 피담보, 담보채권보다는 선순위를 부여하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법정기량인데 법정기량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당해세 준위는 뭐냐 하면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세금이 언제 부과될 것 상당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는 세금인데 만약에 담보물건을 먼저 돌아버리면 이미 세금 있는 걸 그 시기를 아니까 그걸 면피하려고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세금은 손 빨고 써야 돼. 찬압돈 했을 때. 이런 세금들 딱 아무리 미리 예측 가능한 세금이니까 이런 세금에 있어서는 담보세금이 미리 돌아도 상관없다. 세금을 먼저 빼가겠다 그 말이. 이런 세금을 당해세라고 그래서 뭐가 주냐? 어떤 세금이 당해세에 속한 세목이냐? 재산세가 핵심이에요. 재산세. 재산세는 7월달, 9월달이면 세금이 나오잖아.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딱 예측 확실할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물건을 피담보채권이 5월달, 4월달에 미리 잡아버리면 그러면 7월달 나온 재산세를 찾아보면은 그 담보채권이 앞에 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빼가버리면은 지사체는 뭘 먹고 살아? 이러니까 담보채권보다 세금 먼저 빼가겠다 그 말이. 이걸 당해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당해세는 개념만 오늘 시간에서 나중에 이제 순위 따질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텐데 당해세 하면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의미하는데 그 세금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담보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부여한 세금을 당해세로 또 이걸 요즘에는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해당세라고도 합니다. 당해를 바꿔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당해세, 해당세. 요즘 당해라는 표현을 해당으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아주 줄임말이니까 그래서 해당세 하든 당해세 하든 해당 재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담보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당해세 개념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총론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설명할 건 많습니다. 앞으로 안 그랬어요? 지금 작수도 이야기하지만은 기초 입문에서 영어 중심으로 해서 좀 분위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 용어를 좀 적고 이제 쉬었다가 지방세편 좀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좀.